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 원래는 월간 말의 1호 기자시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의 언론 환경을 비교하자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말지 창간호가 나온 게 1985년 6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론기본법이 이제 언론 환경을 좌우하던 때예요. 사전 검열이 가능한 그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언론사의 뭐 그 생명줄인 허가하고 폐지하고 폐간하고 이거를 정부가 할 수 있게 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일선 기자들, 언론인의 언론 환경은 아주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언론이 직접 권력의 통제를 받던 시대니까요.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게 되고 방송에서도 정권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그런 시민이 만들어준 언론 자유의 흐름을 왜곡시켜서 지금은 언론 환경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뭐 조선 동아를 비롯한 보수 언론, 보수 종편 그리고 한편에서는 미약하게 한겨레 등을 비롯한 진보 언론이 너무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 같아요, 지금. 저는 푼수예요. 솔직히 저는 언론이랑 싸우는 거 무서워요. 항상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평소에도 원래 저는 안 그래요. 일상생활 속에선 푼수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언론이랑 싸우는 거 무서워요. 언론에 이쁨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25년이나 언론운동을 했잖아요. 무서워도 싸워야 되는 게 저의 숙명이죠. 근데 지금 종편에는 출연을 계속 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당 차원에서 한동안 종편 출연 금지가 당론이었기 때문에 뭐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종편 출연을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수신문의 신문시장 장악력이 거의 80% 이상인데 이들이 종편에까지 진출하면 우리나라의 여론 지형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가서 이게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반대한 입장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종편에 출연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안 나가게 됐죠. 선거에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종편 출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도 몇몇 분들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거에 지고 나면 진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종편을 많이 보시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시잖아요. 그 시청률을 조사해 보면 젊은 층들은 거의 종편을 안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종편에서 어떤 친여당 성향의 보도나 논평 프로그램을 하고 그걸 봐서 선거에서 우리를 안 찍었을까? 그건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50대, 60대를 견인해낼 만한 피부에 와닿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기 때문에 외면당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대선 이후에 종편 출연을 푸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좀 본말이 전도된 평가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종편이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가 5천억에 육박했는데 지난해만 해도 종편 4사의 그런 적자액이 2천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적자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 적자도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JTBC의 적자는 사실은 종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온 적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종편은 종합편성 채널이라 보도만 하면 안 되고요. 보도, 드라마, 오락, 뭐 교양까지 이게 균형 있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드라마 제작하고 종편을 하다가 발생한 적자는 저는 자리 잡으면 서서히 해소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의 종편들은 사실상 저는 보도 전문 채널 같아요.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 부분은 뭐 저희가 방심위도 되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방심위가 심의한 자료만 봐도 종편들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냐, 보도의 공정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뭐 없다고 보죠, 저는. 이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 뭐 부채, 적자 이런 것들은 극복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적자가 시장 논리로 하면 적자로 인해서 기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편이 자유시장 경제 논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시장 경제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 방송 시장에서도 공정한 룰이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첫 번째 룰은 공정한 룰, 그렇죠? 자유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한 룰. 근데 공정하지 않습니다. 종편은 지금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어요. 우선 광고 특혜. 그러니까 지상파하고 종편은 편성이 똑같은데 지상파는 중간 광고가 허용되지 않아요. 종편은 중간 광고가 허용되죠. 이것도 특혜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 발전 기금을 다 냅니다. 그런데 이 방송 발전 기금도 종편은 계속 유예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배정, 황금 채널 배정 문제도 사실은 이게 최시중 방통위원장 때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압력에 의해서 SO들이 종편의 황금 채널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혹이 계속 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프로그램 만들 때 제작 지원은 받아요. 그리고 광고 수주 행태를 보면 이미 이게 뭐 종편 초기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광고 수주할 때 모신문을 활용해서 협박성 광고 수주를 했다든가 작품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독립 제작사들에게 거의 출혈적인 그런 아주 가배 행세를 한다든가 이런 거 전부는 사실은 그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 경쟁 체제 안에 종편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특혜 위에서 운영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상반기 목표가 나쁜 종편 속가내기였던 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가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편을 퇴출시킬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저는 조금만 다 같이 노력했다면 종편 정말 문제 있는 종편은 퇴출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편도 언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종편들이 다 모신문을 가지고 있고 그 모신문의 영향력이 특히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종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도 하나로 입장을 모으기가 어려웠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워요. 저 60점은 된 거 아닌가요? 몇 점 같아요? 글쎄요. 60점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낙제를 면했다. 낙제를 면했다. 저는 낙제 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 낙제는 면하지 않았나요? 네. 고맙습니다.